예, 안녕하십니까.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. 하트하트. 예, 사랑합니다, 여러분.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영상으로 두 가지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를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뭐 세계적인 투자자인 짐 로저스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뭐 교수님 한 분께서 또 이제 경제학자 분께서 또 내년에 폭락장을 또 예견을 하고 뭐 그런 이야기에 대한 제 백만장자 제가 생각하는 분석 여러분들에게 이럴 때는 이런 생각과 이런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저의 그 개인적인 철학이죠. 이걸 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인드를 좀 공유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, 그 다음에 베트남 호치민에서 지금 삼성 공장이 가동 중단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두 가지 큰 틀에서 두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조금 정리를 머리를 좀 맑게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자, 첫 번째 뭐 지금 뭐 세계적인 투자자인 짐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평생 보지 못한 위기가 지금 오고 있다, 뭐 이렇게 경고를 하고, 뭐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건 부채 문제. 지금 사실 부채 문제는 뭐 일본도 부채 문제가 사실 좀 심각해요. 일본도 지금 거의 부채로 돌아가고 있는, 어마어마하죠. 일본도 지금. 중국도 사실은 정부 부채, 일반 이제 그 정부 그 공기업들 지방에 있는 이런 쪽에 지금 부채 문제가 심각하고, 미국은 또 미국은 사실은 뭐 지금 달러 풀어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이미 부도가 난 거를 기축통화국이니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,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걸 아셔야 돼요. 일단 기본적으로 화폐가 많이 풀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? 뭐 자산, 우리가 주식이라든지 기업들이라든지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. 이건 당연한 논리죠. 근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자, 폭락은 여러분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. 폭락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, 이 예상치 못한 폭락이 왔을 때 그냥 막연하게 폭락이 온다 이러면 아이고 삼성전자 어떻게 하지, 큰일 났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단편적인 생각이시고요. 자, 폭락이 온다 이러면 이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. 자, 다 같이 두드려 맞냐, 내 혼자 두드려 맞냐, 이거를 항상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. 자,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야, 다 나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두드려 맞잖아요. 다 같이 두드려 맞, 애플 나와, 뭐 TSMC 나와, 너 삼성전자 나와, 이래가지고 다 같이 10대씩 맞는 거는, 이런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, 여러분. 우리가 많은 증시 투자자들이 현금 보유를 항상 해라, 20, 30% 항상 해라, 이런 거는 왜 그러냐면, 이런 급락이 왔을 때 항상 주식시장은 예기치 못한 폭락이 항상 오거든요. 항상 왔고, 내가 반복이라 그랬잖아요. 그 왔을 때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쭉쭉쭉 두드려 맞고, 삼성전자가 작년에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고 갔습니까? 그때 왔을 때 그때 사라는, 그래서 현금 보유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두드려 맞을 때, 코로나19로 두드려 맞을 때 다 두드려 맞잖아요. 그죠? 그럴 때는 현금 보유하면서 이때까지 내가 못 샀던 거, 내가 사고 싶었던 거, 그런 주식을, 우량주를 모아가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또 주가가 올라가면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. 근데 월급을 타든 뭘 하든 꾸준하게 사도 좋고, 아니면 또 그때부터 사면서 일부 현금을 또 계속 따로 모아가는 거예요. 모아갔다가 또 폭락이 오면 사고, 그러면서 계속 자산을 늘려가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다 같이 두드려 맞는 거, 가장 큰 악재는, 가장 큰 호재다. 내 혼자 두드려 맞는지, 내 혼자 삼성전자 나와가지고 아버지 뭐 하시노, 내 아버지 뭐 하시노, 이렇게 혼자 두드려 맞으면서 혼자 막 해가지고 내가 삼성전자 남아, 다른 애 일찍 가, 이래 되면은 문제가 있는데, 다 같이 두드려 맞는 거는 이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, 이거를.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차이가, 부동산은 하반 경직이 튼튼하지만 주식은 그 위기가 왔을 때 꼬라박아요. 근데 지나고 보면 수익률은 주식이 훨씬 좋습니다, 여러분. 그거를 항상 마음속에 염두해야 된다. 다 같이 두드려 맞냐, 내 혼자 두드려 맞냐, 그거를 항상 머리에,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와야 된다. 그리고 이거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,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하게.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이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. 자, 베트남 호치민 삼성전자 가동 중단. 자,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. 자, 다 같이 두드려 맞냐, 우리 혼자 두드려 맞냐. 자,
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 베트남 호치민의 어떤 공장 산업 단지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가동을 중단했어요. 가동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위한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하라고 베트남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베트남 정부에서는 어떤 모든 기업인 공장에 어떤 검역 계획서를 제출해라,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제출하고 일시 이것이 제출해가지고 제출할 서류가 오기 전까지는 일시 폐쇄를 한다, 뭐 그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기업들이 제출한 것을 계획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요구사항이 충족되면 공장은 재가동한다,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 숙박시설 마련하고 공장 가동을 일부 이제 중단하고 난 다음에 운영 계획을 하도록 승인을 지금 받았거든요. 인텔은 승인 받은 것으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, 삼성전자도 아마 조만간에 승인이 받을 것 같아요. 지금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애플도 애플 협력 업체들의 공장이 위치한 뭐 박린, 박장 이런 북부 지역에도 지금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뭐 15만 명 정도의 그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이 공장이 지금 폐쇄돼 가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뭐 안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뭐 했다거나 이래 되게 문제가 되는데, 그 지역에 있는 그 산업단지에 있는 모든 경쟁사라든지 다 함께 두드려 맞는 것은,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이게 저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. 지난 5월 달에도 베트남의 그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 그 협력사에서 확진자가 발생해가지고 뭐 확진 판정 받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있었잖아요.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, 그때 우리만 문제가 있었던 게, 애플 같은 경우 아이팟을 조립하는 이제 폭스콘 공장 베트남 북부 산업단지 있었던 것도 일부 이제 폐쇄되고 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요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다 같이 두드려 맞고 다 같이 해결되는 거는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. 그 5월 달에 우리 휴대폰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지만, 사실 휴대폰 쪽에 물론 그것 때문에 매출이나 이익이 조금 덜 난 것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건 아니거든요. 그리고 삼성전자 전체 매출액에서 가전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. 그래서 이 문제가 삼성전자 전체의 어떤 실적이라든지, 그러니까 물론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저는 우리가 어떤 그런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일시적인 요인이냐 아니면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이게 외부 요인이냐 내부 요인이냐, 근데 그것을 항상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뉴스, 이런 내용은, 이렇게 일시적인 외부 요인은 저는 큰 악재가 아니고 항상 예견됐던 악재거든요.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예견된 악재고, 다 함께 두드려 맞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강타하기 전에 뭐 중국의 인건비 상승, 뭐 미중의 어떤 갈등 이런 게 많은 것 때문에 휴대폰이라든지 반도체, 뭐 일부 글로벌 IT 제조 기업들이 공장을 유치해서 수혜를 많이 봤죠. 이렇게 엄청난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했는데,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못 사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수만 개의 공장과 일자리가 창출됐는데, 어떻게 보면 저는 베트남 정부를 욕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 정부에서는 그러한 경제적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. 자기들이 어떤 그런 것을 안전하게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.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바라봐야지, 이걸 기업을 못 살게 하겠다 그런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. 어쨌든 이 좋게 지키기 위해서 이런 강도 높은 어떤 게 들어온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크게 문제 없다,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,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, 위기, 경제 위기 이런 것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. 대신에 항상 다 같이 두드려 맞냐, 내 혼자 두드려 맞냐, 그걸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, 이런 베트남 이런 부분도 다 같이 두드려 맞냐, 삼성전자 혼자만의 문제냐, 그런 것을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. 저는 앞으로 주식을 하시면서 장기 투자하시면서 그런 변수를 잘 보셔야 합니다. 제가 중국 이야기를 영상에서 계속 알려드린 이유가, 삼성전자를 팔 시점은 중국에서
반도체를 만드는 게 가장 큰 리스크다. 그게 아니면 고다.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중국 말씀을 드린 거고요. 지금 이런 부분은 이러한 우리가 어떤 시야를 가지고 가야지 그냥 내년에 폭락 온다더라. 뭐 베트남 공장이 뭐 어쩐다더라. 뭐 안 좋다더라. 그런 거에 그냥 단편적인 것만 뉴스만 보고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, 여러분. 예. 이상 백만장자였습니다. 사랑합니다, 여러분.